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폭락이 아닌 강한 상승장이 올 겁니다. 이 기업이 6월 주도주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폭락장을 걱정하시는 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반기에는 폭락보다는 강한 상승장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상승장을 이끌 산업의 대장주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입니다. 꾸준한 이슈가 나오는 산업과 그 산업의 주도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단순히 앞으로 올라갈 산업과 거기에 따른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투자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 2023년도를 이끌 수 있는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과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산업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검색 엔진을 구글로 유지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하는 브라우저의 검색 엔진을 구글로 유지를 결정을 합니다. 얘네가 구글과의 협업이 2010년도부터 갤럭시 S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구글을 자사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해 왔고요. 근데 그렇게 10몇 년 동안 13년, 14년 동안 사용해 오다가 지난달 16일에 삼성이 구글에서 빙으로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자 구글 입장에서는 위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떨어지게 되면 협력을 끝내게 되면은 단순히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타격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광고 매출에 대한 감소,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글의 위기론의 시작은 삼성전자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던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 지난 10일에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팜2를 탑재한 대화형 AI 바드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바드에다가 영어 외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우선 지원하는 언어로 선택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고 이 구글의 CEO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과 일본은 뭐 빅테크의 나라다. 엄청난 기기에 대한 활용도랑 여러 가지에 대한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를 의식한 행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3년 1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로 애플보다 1%가 앞서 있습니다. 즉 세계 1위예요. 핸드폰 시장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만약에 구글이 아닌 빙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빙이 갖고 가는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또 한쪽에서는 평소에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던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벗어나서 스마트워치 그리고 스마트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삼성과 경쟁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폴더블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애플도 뛰어들고 중국도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구글도 같이 뛰어들면서 픽셀 폴드를 출시하면서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과연 왜 의리를 지켰을까?
앞으로도 계속 의리를 지킬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우려해온 삼성은 기본 검색 엔진을 향후에 바꿀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즉 언제든지 현재는 구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업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경쟁과 협력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산업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진다는 게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는 어떤 거, 구글은 어떤 거, 애플은 어떤 거 특정한 주력 산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력 산업이 다 애매해졌죠.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당 산업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같은 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챗 GPT를 안 써요. 삼성과 애플이 자체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나오게 되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했던 애플이 AI 부분에서만 채용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도 네이버와 손을 잡고 생성형 AI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설계나 문서 작성 등 기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하는 이유가 내부 기밀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완성도가 높은 챗 GPT와 바드를 대신해서 AI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구간에 특정 기업에 맞는 적합한 이 AI 기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 이러한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한 기업용 AI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도 고객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삼성과 애플이 자체 AI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하고 애플만 이렇게 뛰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AI 반도체에 대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M3라고 해서 MPU와 메모리 등 하나의 칩으로 통합된 시스템 반도체를 시험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DPU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92%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독점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결이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이 반도체가 챗 GPT로 들어가고 챗 GPT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검색 단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그래픽용 GPU를 활용한 대신에 챗 GPT의 검색 단가가 무려 구글의 7배에 달합니다. 빙의 7배에 달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앞으로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이 개발에 뛰어들면서 경쟁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호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호환을 요구하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엔비디아에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 개발을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글조차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엔비디아가 AI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의 경우에는 최우선 고객으로 엔비디아를 선정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공정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그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위와 2위가 삼성전자와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인텔의 순위가 하락을 하고요. 그 1위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얘네의 시가총액이 약 7,732억 달러로 하나로 약 1,000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미 98%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기준이 AI에 대한 기술 확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위한 총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가총액 상위 1위와 2위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낙폭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AI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AI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번에 AI와 서버 쪽에 맞춰서 미세 공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 고성능 D램을 내놓습니다. 이 12나노급 D램을 내놓게 되는데 어디다 쓰이냐?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에 쓰이고요. 이게 전세대 14나노에 비해서 생산성도 증가하고 소비 전력도 상당폭 23% 정도 감소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와 스마트폰 쪽에서 D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AI 하면 서버겠죠. 즉 거기와 연결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중심의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메모리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D램 시장에서 30년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초거대 AI와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수요에 맞춘 고성능 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즉 12나노급 D램을 이번에 새롭게 고성능 D램을 내놓게 됐는데 얘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나노급 D램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이 됐고요. 소비 전력은 23% 정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해당 D램을 보고 말을 하기를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는 IT 기업들에게는 최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앞으로 이 AI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D램 쪽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AI 기업들도 AI 반도체에 뛰어들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이나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AI가 지금 시장의 핵심인 건 알겠다. 근데 그 중에서 AI에 뭐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라고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빌 게이츠는 최고의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I의 에이전트를 개발해내는 것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AI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AI들이 많죠. 뭐 정보를 취합하는 혹은 어떤 걸 분석해드는 혹은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에 대한 AI가 있는데 그 중에서 AI 에이전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AI 에이전트가 뭐냐? 인공지능이 마치 비서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기를 작동시키는 기술로 현재 시장에서는 시리 그리고 빅스비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거와 같이 앞으로는 검색 엔진이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AI 비서가 검색 엔진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검색 사이트와 아마존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기술들을 도대체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할 거냐라는 질문에 빌 게이츠는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 가운데 미래의 AI 산업에 대한 승자가 50대 50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즉 앞으로 이 AI 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무조건 돈 많은 대기업도 아니고 돈이 없는 스타트업도 아니다. 즉 지금 압도적인 시장의 선두 1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AI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AI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데 지금부터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S&P 같은 경우에는 올해 9%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AI가 없었으면은 시장이 9% 상승이 아닌 10% 하락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 증시에서 AI의 발전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기업이 더 생산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라는 낙관론이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요. 소수의 대형주들이 랠리를 주도하면서 S&P 500을 올해 들어서 9%나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근데 AI에 대한 낙관론은 지금 당장 수많은 역풍에 직면한 증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넘어온 인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OT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넘어왔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에서 넘어왔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넘어왔죠.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과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론이 아니죠. 엔비디아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장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국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러한 미국 시장부터 연결된 AI 산업에 대한 이 반도체 성장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AI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AI에 대한 발전을 게임 체인저로 바라보는 미국의 열풍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올해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2월, 1월, 3월까지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내긴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시세를 내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바스 AI입니다. 과거에 한번 올해 초에 강한 시세를 냈던 종목이죠. 얘네가 이번에 차세대 엔드-투-엔드 이 툴입니다. 음성인식 엔진 개발을 완료하면서 신규 제품화도 하고 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2E 음성인식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듈로 음향에 대한 모델, 언어에 대한 모델, 발음 사전 등 음성인식 전체 과정을 처리하는 기술을 이번에 개발한 거고요. 향후에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에 대한 비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빅스비도 그렇고 시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음성 인식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도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과거에 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요. 인공지능, 빅테크, 솔루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네가 기자, 애널리스트, 마케터 같은 전문가를 위한 AI 검색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서 공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9월 AI 검색 서비스 론칭 외에도 AI 서비스를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 상용화할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본다고 했을 때 솔트룩스와 그 다음에 셀바스 AI, 음성인식과 AI 서비스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비교적 낮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략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AI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이 종목군들 알겠는데 그거 말고 아까 말했던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PDF 파일 다운로드 받고 싶다.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이고요.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나옵니다. 설치 당연히 100% 무료고요. 설치 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설치 후에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해당처럼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는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가 있거든요. 이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공지사항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2023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누구나 들어오셔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내에서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이전에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 후에 투자하셔서 다음에 투자하실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